자, 먼저 랭슨입니다. 선을 적당히 좀 그려볼까요? 라인, 그 다음 랭슨. 보시면 우리가 써야 되는 게 바로 여기 델타죠. 델타 선의 길이 예를 들어서 10mm, 그리고 클릭하면 가까운 쪽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는 거죠. 랭슨 길이란 뜻이죠. 델타 50mm, 그러면 가까운 끝쪽이 50mm 늘어나겠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랭슨 퍼센트는 백분율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0% 혹은 200% 혹은 50%, 70% 퍼센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클릭할 때 딱 2배가 늘어나는 거죠. 이렇게. 다시 한번 봅니다. 50% 그러면 절반씩 줄어들겠죠. 이렇게.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슨 토탈 전체 길이입니다. 전체 길이 예를 들어서 200mm, 요 선의 길이가 200mm가 되는 거죠. 토탈 500mm, 그러면 이 선의 길이가 500mm가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랭슨 다이나믹. 다이나믹은 말 그대로 마우스를 클릭해서 조절하는 것, 동적인이란 뜻이죠. 자, 한번 해보실까요? 제가 이번에 홀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아크를 이렇게 그렸습니다. 랭슨 델타 보시면 앵글 보이시나요? 각도요. 한번 클릭할 때마다 30도, 그러면 30도씩 늘어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홀을 그려서 한번 해보세요. 랭슨 퍼센트, 자, 50%. 아, 이건 자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다시 볼까요? 이건 상관없고, 그 다음에 토탈 앵글이네요. 전체 120도. 각도가 120도로 됐네요. 다이나믹 마우스로 적당히 간격을 조절해서. 자, 쭉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브레이크. 이 브레이크는 트림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브레이크는 끊기란 뜻입니다. 트림하고 똑같아요. 자, 라인, 그 다음 브레이크. 브레이크 명령어가 여기 2개가 브레이크 명령어입니다. 여기 2개가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 브레이크 앳 포인트, 둘 다 브레이크입니다. 자, 브레이크 명령을 실행하면 선택하라고 합니다. 선택을 하면 바로 이 선택한 자리, 여기가 첫 번째 점입니다. 마우스 이동해서 적당한 위치 클릭, 그러면 브레이크 된 거 보이시나요? 트림이랑 똑같습니다. 트림은 경계를 지정해서 자르지만 브레이크는 마우스를 클릭해서 자르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브레이크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클릭한 자리에서부터 시작하잖아요. 이걸 바꾸고 싶어요. 클릭한 자리가 아니고 내가 지정한 자리, 즉 여기 퍼스트 포인트라는 옵션이 있습니다. 얘를 누르게 되면 취소가 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점 위치 클릭, 두 번째 점 위치 클릭. 다시 볼까요? 브레이크. 자, 클릭했습니다. 그러면 클릭한 자리가 첫 번째 점인 거죠. 옵션, 여기 퍼스트 포인트가 있습니다. 다시 재지정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봅니다. 라인, 제가 선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트림 하듯이. 제가 원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잘라내고 싶어요. 브레이크, 이렇게 해서 교차되는 지점을 클릭하시면 안 됩니다. 먼저 명확하게 자를 객체를 클릭한 다음 퍼스트 포인트에서 첫 번째 점 지정, 세컨드 포인트 지정. 자, 이해되셨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브레이크,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그 다음 세컨드 포인트를 같은 자리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선이 나눠지게 됩니다. 요걸 한 점 브레이크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브레이크, 자를 객체를 선택하고 퍼스트 포인트, 한 점, 두 점. 그러면 브레이크가 된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얘가 브레이크 앳 포인트, 한 점 브레이크입니다. 선택하고 끊어질 위치를 클릭합니다. 그럼 끝난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왜 설명을 했냐면 일반 브레이크는 점을 2번 클릭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브레이크 앳 포인트, 즉 한 점 브레이크는 한 번만 클릭하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저 옵션을 이용해서 한번 해보시죠. 제가 렉탱글을 하나 이렇게 그렸습니다. 사각형이죠. 익스플로드, 분해하기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하나씩 분해된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봅니다. 사각형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 맞죠? 익스플로드, 분해하기 선택하고 엔터. 그러면 이렇게 낱낱이 쪼개지게 됩니다. 자, 분해 한번 해보시죠. 자, 이렇게 분해된 건 조인 명령으로 다시 연결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조인도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포인트부터 갑니다. 포인트라는 명령어는 점을 만들 때 사용하는 명령어입니다. 자, 포인트, 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안 보여요. 스크린이 너무 어둡습니다. 자, 점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화면에 한번 만들어 보시죠. 포인트 한 번에 클릭 한 번입니다. 포인트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냥 점을 만드는 명령어일 뿐입니다. 중요한 건 P타입이에요. 포인트, 즉 점의 모양입니다. 네. 포인트, 이제 모양이 점이 만들어지는 거 보이시나요? 자, P타입 점의 모양을 바꿔보시죠. 특별한 내용은 없으니까 크게 문제되진 않는데, 이제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될 내용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오스냅이요. 교차점이네요. 라인, 인터섹트 찾아지나요? 다시요. 라인, 엔드포인트 찾아지나요? 안 찾아집니다. 다시요. P타입, 라인, 센터 찾아지나요? 안 찾아집니다. 분명히 원의 중심은 맞는데 왜 안 찾아질까요? 교차점은 맞는데 왜 안 찾아질까요? 자,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점의 정의를. 점은 크기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점은 면적이 존재할까요? 아니요, 안 합니다. 점은 형태가 존재할까요? 아니요, 없습니다. 말 그대로 점이기 때문에 모양이나 크기나 면적이나 이런 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럼 얘는 뭘까요? 이 모양 아래 점이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뭐랑 연결해서 생각하시면 좋냐면 바다에 나가면 부표가 떠 있습니다. 부표가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암초 위에 부표가 하나 있어요. 그 배를 모는 선장님들이 중간에 부표를 보면 어떻게 돼요? 아, 저거 밑에 암초가 있지. 그리고 피해 갑니다. 그러니까 부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밑에 암초가 중요한 거죠. 암표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뭐냐면 그물을 내리고 그물 끝에다가 부표를 달아 놓죠. 그죠? 그래서 그 어부들이, 그 선장님들이
자기가 던져놓은 데를 그물을 찾아가서 그 부표를 끄집어 올려서 그물을 걷어낸 그런 형식으로 일을 하죠. 그죠? 중요한 건 뭐예요? 부표 밑에 뭐가 있어요? 그물이 있어요. 얘는 부표입니다. 얘는 그냥 허상이에요. 다시 말하면 점을 찾는 오스냅이 별도로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자, 점을 찾는 오스냅은요, 노드, 얘가 점이란 뜻입니다. 노드, 그 다음에 근처점, 니어 레스트, 이렇게 두 개가 점을 찾는 오스냅입니다. 먼저 노드부터 봅니다. 라인, 그 다음에 노드. 찾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노드, 오스냅 찾아진 거 보이시나요? 네. 여러분들도 찾아서 연결을 해 보시죠. 그러니까 노드는 정확하게 점을 찾는 명령어입니다. 한번 해 보시죠. 자, 그 다음에 니어레스트. 니어레스트는 근처란 뜻이에요. 근처.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을 찾는 명령어가 니어레스트입니다. 자, 보세요. 니어레스트 라인, 니어레스트,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 이해되시나요?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을 찾는 오스냅이 니어레스트입니다. 이렇게 끄집어낸 거예요. 그런데 라인, 자, 니어레스트, 그리고 찾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도 찾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니어레스트는 커서 근처에 있는 모든 점들입니다. 그러니까 점 하나도 이렇게 찾아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제가 그래서 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스플라인 메소드를 CV 커브로 바꾸고, 그 다음에 이거 그렸었죠? 지난번에. 네. 나비를 그렸었죠? 지난번에. 자, 라인, 아니, 얘를 조금만 위치를 바꿔볼까요? 자, 라인, 그 다음에 타원을 그려야 되는데 타원의 중심이 여기 있는 거죠. 그죠? 엘립스, 그 다음에 니어레스트, 근처점, 다시 한번 니어레스트, 근처점, 그 다음에 수직점, 미러, 서클, 니어레스트. 자, 가운데 지우면 만들어진 거 보이시나요? 그래서 스플라인 그릴 때 이 나비의 머리하고 몸통의 위치 잡을 때 니어레스트를 이용해서 잡았었습니다. 한번 해보시죠. 리젠이라는 명령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화면 재생성, 리젠이라고 합니다. 리젠, 화면 재생성이란 명령어입니다. 자, 보시죠. 엄청 크네요. 그죠? 또 반대로 또 이런 경우 또 엄청 작네요. 이때 쓰는 겁니다. 너무 커요. 리젠, 적당한 크기로 바꿔줍니다. 다시요. 너무 작아요. 리젠, 적당한 크기로 바뀌는 거 보이시나요? 한번 해보시죠. 리젠이라는 명령어는 말 그대로 화면 재생성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명령을 쓰잖아요. 그러면 CPU에 계산을 해요. 이 계산된 게 화면에 보여지게 되는 거고, 계산된 결과물은 메모리로 저장이 됩니다. 자, 이해되시죠? 순서가 이렇게 돼요. 아니, 바꿔볼까요? 이렇게. 이해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라인이라는 명령을 실행했어요. 그러면 CPU가 계산을 해요. 그리고 결과물은 메모리에 저장이 되고 그 저장된 결과물이 화면에 보여지는 거죠. 리젠이라는 건 이거예요. 메모리에 있는 내용을 다 끄집어내서, 다 끌어내서 CPU에 다시 계산을 시킵니다. 그리고 화면에 뿌려지는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메모리에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CPU에서 다시 계산한 다음에 화면에 뿌려지게 됩니다. 이게 리젠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럼 리젠을 많이 하면 어떻게 될까요? 끊임없이 계산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럼 결국은 컴퓨터 속도가 어떻게 될까요? 늦어지게 되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는 문제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아무리 리젠해도 큰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도면을 그리면 어떨까요? 사이즈가 크겠죠. 그거 리젠 하세요 그러면 컴퓨터가 버벅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리젠 조금 있다 리젠 또 리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컴퓨터가 감당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리젠은 자주 쓰는 명령은 아니에요. 이렇게 리젠이라는 명령을 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도넛 명령어 기억나시죠? 도넛 인사이드 다이아메타 30, 아웃사이드 다이아메타 50, 그리고 제가 이렇게 도장 찍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도장 찍어 보시죠. 어떤 명령어가 있냐면 필이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필 채우기. 이거는 온오프 밖에 없습니다. 온 또는 오프입니다. 자, 오프, 필, 그 다음 오프. 아무 이상 없는데요? 자, 도넛. 좀 다른 거 보이시나요? 다르게 그려진 거 보이시나요? 자, 얘는 내부가 채워져 있는데 비해서 얘는 내부가 비워져 있네요. 필 명령어가 오프된 상태. 필 오프로 그려진 거고 얘는 필 온으로 그려진 겁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여기도 리젠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리젠. 그럼 어떻게 됐나요? 다 비워진 거 보이시나요? 필 온 했습니다. 메모리에는 지금 온 되어 있고 화면은 오프 되어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메모리에서 데이터 불러다가 다시 계산해서 화면에다 뿌려주세요. 리젠 온된 거 맞습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필 오프. 명령어 지금 오프 시켰어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들은 온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다시 끄집어내야 돼요. 야, 너 이거 오프했어. 그러니까 이거 다시 계산해줘. 리젠. 다시 계산되니까 오프로 바뀐 거죠. 온. 자, 리젠. 이해되시나요? 네, 이렇게 포인트라든지 필 명령어 등에 대해서 리젠이라는 명령어랑 함께 쓰실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p타입 명령어 보니까 바로 여기 포인트 사이즈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점의 크기가 5%로 되어 있네요. 여기 보시면 set size relative screen 화면에 상대적으로 5%만하게 보여줍니다 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set size인 absolute unit 그러면 absolute가 절대적인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오토캐드가 지닌 절대 단위로 맞추겠습니다. 지금 단위가 밀리미터니까 5유닛이란 얘기는 5mm란 뜻이 됩니다. 보통은 화면에 5%만하게 놓고 사용합니다. 자, 유닛으로 놔볼까요? 그러면 얘네들이 5mm로 이와 같이 고정이 됩니다. 아무리 리젠해도 의미가 없는 거죠. 5mm니까. 다시 p타입 이번엔 5%로 놨습니다. 확대, 축소, 그때그때마다 리젠을 써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명령어가 디바이드하고 메주어입니다. 디바이드하고 메주어. 디바이드는
똑같은 크기로 나누는 걸 디바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분이라고 하고, 메주어는 내가 지정한 길이만큼 나누는 걸 메주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분할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피자를 사러 갔습니다. 물어봐요. 몇 조각으로 나눠줄까요? 4조각이요? 6조각이요? 8조각이요? 무슨 의미예요? 크기가 똑같지만 조각이 8개가 되게끔 해주세요. 이런 뜻이죠. 이건 등분입니다. 근데 메주어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지정한 간격만큼씩. 예를 들어서 300ml씩 나누어 주세요. 이건 분할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먼저 디바이드부터 해보도록 하죠. 디바이드. 객체 선택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수량을 지정하면 돼요. 6개. 6등분 된 거 보이시나요? 등분이 된 게 아니고, 얘를 조각 낸 게 아니고 뭐가 들어간 거예요? 포인트가 들어간 겁니다. 원래 P타입은 이게 기본값이에요. 얘가 기본값입니다. 디바이드 그리고 아무것도 안 일어났네요. 그죠? 디바이드 메주어는 이 P타입, 다시 말해서 포인트를 못 다루면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한번 등분을 해보시죠. 라인 똑같이 550이요. 자, 이번엔 메주어입니다. 메주어는 내가 지정한 길이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길 누르면 가장 가까운 끝점에서 이렇게 나눠가는 거고, 여길 누르게 되면 가장 가까운 끝점인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누어 갑니다. 자, 메주어. 자, 선택하고 간격을 지정합니다. 100mm. 그러면 100mm 간격으로 쭉 나누다가 나머지 짜투리. 다시 볼까요? 메주어 100mm. 자, 오른쪽에서 쭉 가다가 왼쪽에 짜투리 남는 거 이해되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얼라인이라는 명령어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 얼라인이라는 명령어예요. 원래 얼라인은 3차원의 명령어인데 우리가 그 중에 2개만 사용합니다. 자, 사각형을 제가 이렇게 2개를 그려봤습니다. 길게 길쭉하게 이렇게 2개 그려보시죠. 얼라인, 얘가 정렬되는 겁니다. 얘가 여기에 정렬될 겁니다. 이 지점이 이 지점으로, 여기 있는 지점이 여기 있는 지점으로, 그리고 엔터. 한 번 더. 정렬된 거 보이시나요? 뭐 별로 이상 없는데? 자, 이렇게 그려보죠. 렉탱글 제가 이렇게 길게 그려봤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얘를 여기다가 맞추고 싶어요. 얼라인, 얘를 여기다가, 얘를 여기다가, 엔터. 아니요. 가서 붙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할까요? 얘를 여기다가, 얘를 여기다가. 그럼 로테이트에 무브를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얼라인을 씁니다. 얼라인. 이 지점을 여기다 맞추고, 여기 있는 지점을 여기다 맞추고, 엔터. 노. 가서 붙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얼라인이 조금 아리까리하죠? 제가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선을 사선으로 이렇게 그렸습니다. 그리고 렉탱글을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얘를 여기다가 맞추고 싶어요. 이해되시나요? 이거 전산응용 건축제도 기능사에서 지붕 기와장 맞출 때 많이 씁니다. 얼라인, 첫 번째 점 여기, 두 번째 점 여기, 세 번째 점이 없어요. 원래 이거 3D 명령어라 점 3개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세 번째 점이 없습니다. 그냥 엔터. 크기를 맞출 거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아니요. 가서 붙는 거 보이시나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렉탱글,
자, 크기가 서로 다르네요. 얼라인 선택하고 첫 번째 포인트 지정해주고 세컨 포인트 지정해주고, 자 서드는 없으니까 엔터. 그 다음 스케일이 다릅니다. 지금 얘와 얘의 크기가 서로 다릅니다. 이걸 yes로 바꾸면 길이가 맞은 거 보이시나요? 이 길이를 맞추면서 비율도 일정하게 스케일을 키워주는 겁니다. 자, 얘도 한번 해보시죠. 작게 그려보시고 얼라인 퍼스트 세컨 엔터 예스. 그러면 자동으로 축척 키워서 맞춰줍니다. 설계는 정투상을 원칙으로 해요. 그래서 정투상을 잘하는 사람이 설계를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정투상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시간이 지나면 정투상 하는 실력이 자연스럽게 늘어요. 근데 나는 좀 급한데,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많이 해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가로를 30mm, 그 다음 여기 폭은 10mm, 높이는 20mm로 그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렇게 바라본 것을 정면으로 삼고, 그럼 이렇게 바라본 건 우측, 이렇게 바라본 건 평면,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정면, 우측, 평면. 자, 보시죠. X라인 0도, 90도, 45도. 옵셋 30mm, 20mm. 트림으로 잘랐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려보시죠. 그 다음에는 여기 간격이 적당히예요. 적당히. 무슨 얘기냐면 치수를 넣을 수 있을 정도의 간격, 이걸 적당히라고 부르는 겁니다. 치수 안 넣을 거예요? 그럼 바짝 붙여도 됩니다. 치수 넣을 겁니다. 근데 치수가 많아요. 그럼 좀 멀리 띄우시면 돼요. 저는 치수를 안 넣을 거니까 이렇게 좀 바짝 붙여서 그릴 겁니다. 수평선으로 쭉 그리시되 이 사선과 만나는 순간 수직으로 내리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요. 수평선을 쭉 그립니다. 지금 사선과 교차하고 있죠? 이때 한번 클릭, 그 다음에 수직으로 클릭. 다시 말하면 얘는 이렇게 그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수평선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수직선 그린 거랑 똑같아요. 이 부분을 트림으로 자른 겁니다. 이거를 그냥 한 번에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옵셋 10mm. 자, 그 다음에 필렛으로 여기 선 꺾어내고 그 다음 트림으로 자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정면, 우측, 평면 이렇게 모습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총 12개죠? 4줄, 3줄. 어레이 렉탱귤러 간격은 적당히 100mm, 그 다음 100mm. 네, 그러면 4줄, 3줄 됐는데 중요한 거 오소시에이티브를 켜면 안 된다는 거죠. 자, 클로즈. 그러면 일단 12개 끝났네요. 그 중에 얘는 요런 모습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보시죠. 자, 서클 반지름 20 어레이 렉탱귤러. 지금 보시면 바로 이 부분 오소시에이티브가 여기 있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되면 이건 켜진 겁니다. 얘는 꺼진 거고요. 오소시에이티브가 켜지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씩 수정이 안 돼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나요? 나는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거 하나 이렇게 다 따로따로 수정을 할 건데 오소시에이티브를 켜놓고 작업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정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분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오소시에이티브를 켜시면 안 된다고 한 겁니다. 이렇게 지금 켜져 있잖아요.
이걸 끄라고 한 겁니다. 이렇게 꺼져 있는 상태에서 클로즈를 누르셔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보실까요? 두 번째 거 보니까 옵셋 10mm 필렛, 다시 볼까요? 여기는 위에서 보면 이 선은 보여요. 이렇게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보면 여기는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안 보인다고 표시를 안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표시하느냐? 자, 레이어에서 은선을 만들어 줍니다. 자, 히든. 자, 그러면 얘는 뭐가 돼요? 은선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모습이 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다 됐으니까 지웁니다. 자, 한번 그려보시죠. 자, 그 다음에는 이렇게 그리면 되겠네요. 옵셋 10mm. 이걸 트림으로 그리셔도 되고 필렛으로 하셔도 되고, 위에서 보면 선들이 보인단 말이죠. 네,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그런데 오른쪽에서 바라보면 여기밖에 안 보입니다. 여기는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기는 점선으로 그립니다. 이렇게요. 자, 그 다음 옵셋 10mm 트림, 다시 라인. 자, 보니까 오른쪽에서 보니까 여기도 보이고 여기도 보이고 요 모서리도 보이고. 자, 이렇게 생겼네요. 자, 이렇게 첫 번째 줄 한번 그려보시죠. 여기 빠졌다. 노란색 선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첫 번째 줄을 한번 그려보시죠. 자, 두 번째 줄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옵셋 10mm, 그 다음에 5mm. 필렛을 쓰셔도 좋고 트림을 쓰셔도 좋고 여러분들 손에 익은 걸 쓰시면 됩니다. 위에서 바라보면 여기 면밖에 안 보입니다. 오른쪽에서 바라봐도 여기 면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둘 다 은선입니다. 자, 이렇게요. 다 은선입니다. 얘는 지우고요. 그 다음 라인, 미드 포인트.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여요. 오른쪽에서 보면 여기밖에 안 보이죠? 여기는 안 보입니다. 은선으로 체크해 줍니다. 여기는 간단해요. 위에서 바라보면 이렇고 정면은 이렇고 측면은 이렇습니다. 이걸로 끝입니다. 네. 그 다음 옵셋 10mm. 첫 번째 줄에서 그린 거랑 똑같습니다. 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여기가 5mm라는 사실인 거죠. 이렇게 5mm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바라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 이 부분이 보여야 됩니다. 라인 이렇게요. 그 다음에 이 부분을 끌고 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가 은선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줄도 한번 해보시죠. 자, 여기는 이 위에랑 좀 다르게 여기 이 위에는 구멍이 났다면 여기는 앞으로 튀어나온 겁니다. 자, 10mm 옵셋, 5mm 옵셋. 자, 트림. 자, 선이 자, 이런 모습으로 그 다음에 옵셋 5mm. 자, 필렛으로 선 정리하면 모습이 정리가 됩니다. 이렇게 돼지코 모양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겁니다. 자, 라인 미드 포인트 중간점에서 중간점으로 자, 옵셋 5mm. 자, 라인. 자, 원래는 요렇게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위에서 보면 요 부분만 요렇게 보이겠죠. 이렇게. 근데 이 아랫부분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선을 긋고 은선. 자,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요 부분만 보이게 됩니다. 요 부분만 요렇게. 자, 라인 미드 포인트. 원래는 요렇게만 보여야 하지만 이 부분이 보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은선으로 선을 그려줍니다. 자, 여기는 미드 포인트. 앞에서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보이겠네요. 이 부분, 요 부분, 요 부분. 자, 오른쪽에서 보면 미드 포인트. 요렇게만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하고 이제 이 부분이 보여야 돼요. 그래서 선이 이렇게 선을 그려주고 두 개가 은선이 됩니다. 이 두 개의 선, 이 부분이 여기, 이 부분이 여기가 됩니다. 여기는 이렇게 미드 포인트로, 여기도 미드 포인트로. 다만 여기는 대각선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마지막 줄도 한번 해보시죠.